안녕하세요. 혁키랍니다. 자, 오늘도 한국경제TV 방송 갔다 왔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우한발 코로나 이슈로부터의 탈피 시점은 이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 신용융자 쪽으로 이제 제목을 바꿔주셨더라고요. 네, 좋았어요. 좋은데, 우한발 코로나라고 사실 저는 일부러 우한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해요. 우한발 폐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은근히 지금 중국이 발 빼려고 하는 어떤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요. 어쨌든지 간에 시장은 중국인데 또 발 빼려고 하는 저런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는 뭐 우한발 코로나라고 했는데 지금 방송 같은 데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코로나19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어쨌든 이건 제 방송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한발 코로나라고 일단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작해보죠. 이슈로부터의 탈피 시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원래 준비한 내용은 사실 이게 아니었어요. 뭐 PBR 레벨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이 은행의 1년 예금이자보다 더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딱히 뭐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채널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요 얘기를 딱 바꿨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이든지 제일 궁금한 게 저 네 가지라고 일단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수로의 영향은 언제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본격 턴어라운드 시점, 그리고 세 번째는 꼭 매수해야 될 종목. 오늘 제가 그래서 종목 하나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3월 이후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그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 지수로의 영향은 언제까지 도대체 미칠 것인가. 자, 사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금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이 턴어라운드 시작점이라 보고 있고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수의 하락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자, 보시면요. 이게 신용 잔고 추인데요. 저는 사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한발 폐렴 때문에 지금 시장에 영향받은 거? 아니요. 저는 이미 시장에 이게 선 반영이 되고도 차고도 넘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굳이 이미 터질 대로 터진 어떤 상처인데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이 데미지를 받는다는 말이 안 되고, 그동안 어쨌든 계속 지수가 좀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이제 우한발 폐렴이 이 그 증시 급락의 이제 시작점이 되었었던 거 맞아요. 시작점이 되었었던 부분이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정말 나쁜 것들, 네, 그런 것들, 공매도 세력 이런 애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건데, 잘 볼게요.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 봤을 때 양쪽 시장 합쳐서 10조 원의 현재 지금 그 신용융자 잔고가 있습니다. 자, 10조 2,961억 7,900만 원 정도의 지금 신용이 있는데요. 이게 항상 저는 이게 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냐면은 코스피 시장이랑 코스닥 시장 양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10으로 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의 비율은요 약 9대1 정도 돼요. 네, 코스피가 9고요. 코스닥이 1 정도 돼요. 뭐 셀트리온이 넘어가지고 좀 더 이제 밸런스는 더 벌어졌을 거라 보고 있는데 9대1이에요. 9대1이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신용융자 잔고도 9대1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코스닥이 많아요. 네, 신용이 코스닥이 많습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을 더 크게 하는 어떤 요인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지수 하락 때 좀 데미지를 더 많이 얻어맞은 요인 중에 하나라 보고 있는데, 결국 신용은 여러분들 만기일이 되게 되면요 이거를 갖다 롤오버 시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수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요 융자 비율이 있어요. 시용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율이 일정 퍼센티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마진콜, 강제 청산이 진행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강제 청산을 진행하지 않으려면은 그만큼 현금을 갖다가 놔두든지 아니 매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신용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현금이 없으셔가지고 이제 신용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콜 당할 정도의 어떤 하락률이라고 하면은 이걸 매도했을 때 손실은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매도를 못 해요. 그래서 보통 현금을 마련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계속 이제 밑빠지고 물붓기식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사실 보면요 제 생각에는 이미 물린 종목에 겁을 먹고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매수를 하고 싶은데 현금이 없으니까 다시 현금 부족으로 인해서 신용을 재이용해가지고 매수하는 개인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그런데 기관들은 뭐 오래전, 뭐 가깝게 얘기하면 작년 이 정도부터 매집을 해둔 종목을 최근에 이제 수익권에서 계속 이제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면서 이제 자산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게 참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증권사에 금융투자에 있는 사람들은 좋다고 죽어라고 지금 매수하고 있을 겁니다. 저점에서 받아먹게요.
이게 어쨌든 뭐 좀 안타까운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건 간에 이런 그 신용으로 인한 데미지가 좀 줄어들려면은 이제 여기 표시해드린 대로 9조 원대 초반 올해 이제 올해 초의 어떤 흐름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9조 원대 초반까지는 좀 내려와 줘야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진행을 했었던 질문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그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본격 시장의 턴어라운드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 주식, 우리나라 주식 똑같아요. 지난 토요일 날 주말쯤이었는데 미국에서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고 빨리 얼른 해라, 하려면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멘트를 진행했는데 어쨌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본인이 원하는 상황이 됐어요. 혹시 지난번 방송 때 제가 어떤 멘트를 드렸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지금 추천 영상 띄워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밖으로는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뒤로 가서는 되게 좋아할 거예요. 왜?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인하해라 했는데 연준에서 나와가지고 맨날 한다는 얘기가 지금은 너무 시점이 좋다. 경제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생각할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19가 뭔가 이제 활개를 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FOMC도 그 페드도 좀 이제 위기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략을 이제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건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들이건 똑같아요. 사실 제가 한 6, 7년 전쯤에 이제 제 지인들한테 부동산 관련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권에서 금리를 떨구면서 집 사라 하면서 좀 뭔가 서포트를 되게 많이 해줬던 시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주변에 얘기를 많이 했고 그때 이제 집 산 분들은 집값이 그때 이후에 서울일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자, 이것처럼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은 모든 이제 주식이든지 뭐 부동산이든지 모든 자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언제로 잡냐면은 정부가 나선 시점. 정부가 나서서 돈을 푸는 그 시점에 딱 나섰으면은 그 시점이 제일 정확한 턴어라운드예요. 그리고 이거와 함께 또 뭐가 있다? 대통령들이 펀드를 가입하는 시점. 자, 요거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 제가 예전에 한국경제TV 출연해서 똑같은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대통령들이 펀드를 가입한 시점 기준으로 해서 그 펀드들이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대통령이 나선 시점이면은 이제 지수가 바닥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펀드 가입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한발 폐렴이 더 심각해지면서 지수가 좀 더 내려왔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돈을 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 물론 정치적인 싸움으로 지금 뭐 4월달 총선이니까 총선 보이기식으로 자금 뭐 빼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입장에서는 뭐 돈만 풀어주면 고마운 거니까 지금 시장이 돈을 풀려고 준비하는 지금 시점이 시장의 턴어라운드 완전 바닥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제 바로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을 소개해드렸냐? 자, 코스피 지수 이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얼마입니까? 1987포인트. 그리고 오늘 좀 올라오죠? 오늘 좀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국내 주식 하신 분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면요. 국민연금이 매수를 해줄 수 있는 시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세계 탑3입니다.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럴만하죠. 우리나라 모든 사업자와 일반인들한테 매달 국민연금을 받아가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매달 돈이 들어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1987포인트를 지난주 금요일날 기록을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1987포인트 지난주 금요일날 저점을 제가 쭉 한번 10년 차트를 봤더니 이 시점이에요. 주식 조금 하신 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아실 수 있겠죠. 그죠? 이때는 저항대로 작용을 했고 이때부터는 지지대로 작용을 했고 지지대 그죠? 이때도 지지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의미가 있는 선이다. 1987포인트 이하 내려가면은 연기금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거기서 크게 그렇게 끌어내리지 않는다. 물론 2011년도 이때는 뭐 유럽 재정위기도 있었고 뻥뻥뻥 터진 것도 있었고 중간중간 내려온 시점이 있긴 있었지만 사실상 놓고 보면은 항상 이 2000포인트 기준으로 지수를 계속 끌어갔고 빠지면 연기금이 매수했고 지수를 끌어올려줬고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두 개를 하실 수 있어요. 장기 10년 동안의 지수의 어떤 상승과 하락의 어떤 박스권의 미들라인 그리고 두 번째로 2000포인트 이하에서는 연기금의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서 비중을 올리는 자리, 즉 돈이 풀어지는 자리다. 돈을 푸는 자리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뭘 해드렸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효키라는 레버리지 요정이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지난 주말 기준으로 11,890원인데 오늘 좀 오르고 있어요. 지수가 좀 올라가니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난번에 제가 2월 3일 날 이제 중국이 춘절 연휴가 쭉 이어지고 우한 폐렴이 좀 발생을 하면서 춘절을 연장시켰잖아요. 그래서 2월 3일 날 이제 다시 시장이 재개가 됐는데, 그때도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경제TV 출연한 딱 그때였는데, 그때 레버리지를 추천드리고 한 20-3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자, 현재 지금 이 리뷰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매수 가능해요.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자, 목표가는 어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던 그 자리, 바로 15,000원대. 사실 좀 길게 보시는 분들,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15,000원 이상 뚫고 지난번 고점 자리 19,000원 이 자리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투자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나는 저는 뭐 레버리지랑 3전 이런 거밖에 안 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담아두시고 여러분들 편하게 업무 보세요. 그럼 저도 무방합니다. 어쨌건 19,240원이 최근의 고점인데 제가 봤을 땐 이걸 훨씬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훨씬 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보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효키라는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하냐? 중간에 큰 태클만 없다면 코스피는 3,000에서 3,5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우리나라 현재 펀더멘탈상으로 봤을 때 3,500포인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지금 기술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들을 분석해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는 3,000, 3,500포인트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때부터는 살짝 버블이 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애들은 길게 장기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15,000원대 목표가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 기간은 4월 중순에서 말 정도까지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빠르게 될 수도 있어요. 빠르게 될 수도 있고, 비중은 평소보다 좀 많은 20%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제가 잠깐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코덱스 레버리지 꼭 해보세요. 자, 아이고, 요거는 뭐 코덱스 레버리지를 10년 동안, 위에는 코덱스 레버리지, 밑에는 이제 코스피 차트 같이 한번 보시고 놓고 한번 보시라고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뭐 딱히 큰 의미는 없는데 매우 시점은 좋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그 다음 준비한 내용이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2002년도 사스가 처음 발병했을 때 차트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이걸 제가 왜 준비했냐면은 지지난주였나? 그때 이제 제 미국인 친구 이제 저랑 같은 대학 출신인데 저희 같은 대학교 의대를 졸업해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존스 홉킨스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외과 의사 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랑 이제 좀 얘기를 해보다가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사로는 이미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기사로 나오기 전이었죠. 사망한 분을 시신을 이제 부검을 한번 해보니까 이제 방송에서 해부라 그랬나? 부검이라 했겠죠? 왜 불안하지? 약간 방송에서 내가 해부라 그랬나? 부검이라 그랬나? 부검인데 말 실수하진 않았겠죠? 어찌됐건 자, 부검을 해보니까 이 폐 상태가 지난 사스 때와 정말 비슷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망한 분의 폐가 비슷한 수준이면은 지난 사스 때랑 어쨌든 이제 병의 성질, 특성은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제 스스로의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봤어요. 지난번에 그 사스 때 어땠었는지 한번 봤습니다. 자, 보니까 2002년도 11월 달에 광둥성의 포산시에서 첫 발병을 했더라고요. 이 동그라미 쳐준 이 시점인데 이 시점에 처음 발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처음에 발병했을 때는 중국발 괴질, 그때 이름이 참 무서웠어요. 이름이 이거였는데 그 이후에 4월달 반등하는 시점이 있죠. 이때부터 이름이 사스, 제가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때부터 이제 사스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하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어쨌든 병의 특성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11월 달, 그리고 이번에 우한폐렴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밝혀지기로는. 근데 어찌됐건 11월 달, 12월 달 추웠을 때 나왔다가 4월부터 이제 저점 찍고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이번 우한폐렴도 시점은 제가 봤을 땐 비슷할 거라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찌됐건 간에 앞으로 지수가 이제 계속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돈까지 풀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수십조 원의 돈을 풀겠다라고도 발표를 했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지금이 그냥 바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평소에 매수하고 싶으셨던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우리나라, 미국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동안 미국의 지수가 올라갈 때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껴있었어요. 근데 공매도가 껴있었는데 지수가 그대로 끌어올리게 되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죠? 혹시 공매도의 개념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 제가 추천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미국도 이제 공매도를 걸어놨었던 그 세력들이 금리 인하한다는
가능성이 갑자기 나오니까 사실 이번에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갑자기 한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도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럼 걔들도 한번 빼먹어야 될 시점이 필요한데 갑자기 올라가면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한번 끌어내리면서 일부러 공매도 물량을 치고 빠지는 어떤 액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밀릴 때 오히려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되게 좋을 거예요. 어차피 돈 풀면은 시장 턴어라운드 할 겁니다. 우리나라, 미국,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항상 돈의 흐름을 보시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뭐 일단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4월 달부터 턴어라운드,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가 좀 고비라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 한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열심히 매수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마찬가지라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겁먹을 시점 전혀 아니에요. 돈 풀면은 시장 돈을 풀고 돈이 풀려 있는 시점이다 라고 하면은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금 지수를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또 추가로 팁. 이 친구가 질병이 어쨌든 이제 섭씨 8도, 이게 페러나이트, 이게 화씨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몇 도씨 할 때 8도씨 부근에서는 활성화 지수가 가장 높대요. 근데 그게 넘어가게 되면은 활성화 지수가 떨어진대요. 병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활성화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봄 되면은 이 병이 좀 더 조용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멘트들을 드릴 수 없었던 부분이고, 저희 존스 홉킨스 있는 친구한테, 이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인데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되게 친합니다. 저 친구는 이과 전교 1등, 저는 문과 전교 1등. 자, 어쨌든 뭐 쓸데없어 됐고요. 아무튼 간에 저 친구 얘기로는 어찌됐건 간에 이제 좀 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맞고 있었대요. WHO에 파견을 갔다가 왔는데 우리나라는 디펜스를 처음에 잘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신천지가 좀 그죠? 아무래도 누가 보더라도 좀 뭐 CNN이랑 인터뷰하고 좀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누가 보더라도 우한에 갔다 왔다는 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어찌됐건 간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폐병을 좀 알아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시라 하더라고요. 이게 굳이 우한 폐렴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 폐렴이라고 하는 거는 폐렴만 걸렸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커버링이 할 수 있지만 기저질환, 기존에 좀 아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수술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폐렴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두 개의 병이 합병증이 발생해서 사망률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지금 사망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사망률이 높잖아요. 그게 그렇대요. 폐렴만 걸렸을 때는 뭐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친구 얘기로는 만일 걸리시더라도 이게 빨리 가서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 이제 그 신종플루 혹시 걸려보셨습니까? 저는 신종플루 걸려봤거든요. 그 타미플루 먹고 제 방에서 거의 일주일 정도 스스로 격리가 돼본 적이 있는데 너무 몸이 아파요. 근데 그 정도 몸이 아플 수는 있대요. 하지만 낫지 못할 병은 아니라고 하니까 혹시나 걸리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상 존스 홉킨스에 있는 제 친구의 어떤 멘트를 전해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3월 이후의 투자 전략, 이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제 영상이 미국에 계신 분들도 거의 제 영상을, 전체 시청자 중에 한 30-40%가 미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캐나다, 호주도 잡혀요. 최근 유럽도 잡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방송을 영어로 해야 될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 같이 해가지고 지금부터 전략을 좀 짜드릴게요. 자, 제가 원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년 12월 달 한국경제TV 출연해가지고 2020년도를 예상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1월 달에 안정적으로 투자 가능, 그리고 2월 달에도 안정적으로 투자 가능, 3월 달에는 딴 생각할게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4월 달에는 다시 안정적으로 투자 가능.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에라이씨 망했죠 이거. 잠깐만, 파란색 해야지. 망했죠 2월달 완전 망했죠, 우한 폐렴 때문에. 자, 근데 사실은 저는요 우한 폐렴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2월달 예측은 좀 틀렸어요. 근데 이게 왜 제가 3월달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냐 말씀드린 이유는 왜 그랬냐면은 바로 4월달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4월 달부터 있거든요. 4월 1일부터 이제 매도하시는 분들, 대주주 지금 들어가신 분들,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대주주 기준에 맞춰지신 분들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매도를 했을 때 이제 양도세가 부과가 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사고팔 때는 수수료만 내잖아요. 세금만 내잖아요. 근데 대주주인 분들은 회사에 내가 주식을 다시 넘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월 중순부터 좀 주의하자고 그랬는데, 일단 지금 보니까 저는 이게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월 중순부터 좀 주의해라 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3월도. 왜냐면은
지난 주말에 연준에서 구원 투수 등판 가능성이 부각이 됐죠. 제가 주말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CM이라고 하죠. 봤어요. 관련 내용을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연방기금회라서 FF라고 있어요. 미국에 계신 분도 아시죠? FF에 있는데 FF 여기서 금리 선물 시장을 보는 거예요. 선물 시장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지금 3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50bp. 보통 이제 우리가 bp라고 하면은 0.5%포인트죠? 자, 50bp를 내릴 가능성이 91.5%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25bp. 25bp씩 맞냐? 0.25%? 0.025% 맞나? 25bp. 하긴 bp로 얘기해가지고 헷갈리네요. 자, 어쨌든 25bp로 내릴 가능성을 8.5%로 반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FOMC 금리 선물 시장에 따르면요. 3월달 FOMC에서 금리를 100% 내릴 거다. 그리고 50bp 한 번에 확 내리는 50bp로 91.5% 가능성, 그리고 25bp를 8.5% 가능성.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 있는, 지금 실제 지금 뉴욕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좀 물어보니까, 지금 골드만삭스 내부 자료에서 지금 3월에서 6월 사이 4개월의 기간 동안에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 이거에 대한 얘기도 지금 하고 있대요. 이런 자료가 또 나왔대요. 아마 이것도 곧 이제 아마 기사가 나왔거나 곧 나올 텐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지금 양적 완화, QE,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일단 우리나라 포함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돈을 풀잖아요. 어쨌든 돈을 푸는 거니까 지수가 절대로 이대로 망가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공매도 세력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공매도 기존에 쳐놨었던 거에 대한 어떤 수익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수를 억지로 끌어내리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털고 먹고 나가는 그런 어떤 시점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봤자 하루 이틀이에요. 그래봤자 하루 이틀이니까 그거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냐 아니면 우리나라 대주주 양도세 과세냐, 요 두 개가 어쨌든 붙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쪽이 압도할 것 같냐, 저는 이쪽에 별표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그리고 보니까요, 대주주 양도세 과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지난 2월 말, 2월 중순 이미 선제적으로 좀 물량을 많이 내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선반영이 많이 됐을 거예요. 선반영이 많이 됐을 거고, 끽해봤자 제가 봤을 때는 좀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 3월 말? 3월 말쯤만 좀 조심하면은 저 물량 마지막으로 이제 내보내고, 보통 이 거래에 걸리니까 3월 말 기준으로 물량이 좀 나오지, 사실 그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예상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좀 힘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많이 좀 힘이 빠지는 시점이고 정말 어려운 시점인 건 알긴 알아요. 어쨌건 이런 좋은 소식들이 있으니까 힘내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 이상 효키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